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4일 여기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일 잘 보내셨나요? 네, 다행히 오늘이 금요일이어서 오늘만 지나면 또 쉴 수 있어서 잘 버티시길 바랍니다. 네, 유가가 상승을 했다. 유가가 5% 이상 상승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뭔가를 좀 치명적인 어떤 위약을 가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서 글로벌 시장이 지금 이제 두려워하는 거죠. 네, 유가가 너무 심하게 상승해 올라오고 있다. 이런 모습입니다. 유가 한번 봅시다. 네, 오늘 유가는 73.87달러 WTI 기준으로 5.38%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네, 유가가 거의 70달러 밑에서 올라가 73달러까지 올라왔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80달러까지도 이제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핵심이 이스라엘이 과연 이란을 핵시설을 공격하느냐, 그 다음에 정유시설을 공격하느냐 이 두 가지에 달려 있는데 가능성은 그렇게까지 반반인데 높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 이걸 공격하면 이제 큰일이 나는 거죠. 이제 호르무즈 해역이 봉쇄가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이 여기까지는 말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유가는 73.87까지 올라오면서 그동안 잠잠했던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가능성에 대해서 글로벌 시장이 두려움을 갖는 거죠. 네, 다음에 엔비디아가 오늘 그나마 유형을 보였다. 네, 3% 넘게 상승하며 이 정말 질식할 것 같던 이 글로벌 주식시장에 하나의 숨구멍을 틔워주는 게 바로 엔비디아 1등의 유형이었다. 이제 블랙엘이 부족하다라고 열심히 이제 젠슨 황이 펌프질을 하면서 이 말이 먹혀 들어갔습니다. 오늘 다행히 SK 하이닉스에는 계속 하락을 했었는데 좀 숨구멍을 틔워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은데 문제는 지구력이죠. 지구력. 네, 뒷심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오늘이 금요일이고 시간적으로 뒷심이 그렇게 강할 것 같지는 않다. 따라서 쫓아가면서 살 필요는 없는 거죠.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중국은 본토는 지금 휴일에 휴장에 들어갔는데 홍콩 시장이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중국 조정에 대비를 해라. 오늘 정도는 중국에 대해서 조정이 나올 것이다. 따라서 타이거 CSI 레버리지 300 같은 종목들은 오늘 좀 조정을 받는데 이럴 때 팔아야 되느냐 가지고 가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거죠. 따라서 오늘 같은 날은 좀 뭐랄까 그동안 바닥에서 너무 산 분들은 한 30% 팔아주고 좀 기다렸다가 또 내일 월요일날 봐야 되는데 한 30% 정도는 팔아주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경 매수는 비추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는 스탠스를 그렇게 정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반드시 차익 매물이 나올 것이다를 각오를 하고 많이 먹었던 분들은 한 30%는 좀 덜어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방금 끝난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다우는 마이너스 0.44, 나스닥은 마이너스 0.04, S&P는 마이너스 0.1 크게 빠지진 않았습니다. 네, 크게 빠지진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미국이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다. 항생은 마이너스 1.47% 하락을 했습니다. 금일시장 키워드 한번 봅시다. ADP는 뭐 어제 거죠. 오늘 게 아니고 민간고용 14만 3천 건. 오늘은 미국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 22만 5천 건으로 시장은 약 22만 3천 건, 2천 건 정도 예상을 했는데 예상보다 더 올랐다. 이것은 허리케인의 영향하고 보잉이 지금 인원을 잘라내는 것들이 영향을 미친 것이니까 단기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 9월 ISM 이제 서비스 PMI 지수가 54.9를 지수를 나타내면서 서비스업은 여전히 호황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지수는 47.5가 좀 안 좋았는데 서비스업 PMI 지수는 54.9로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에서 9월 감원 계획이 7만 2천 건이다. 네, 쇼핑 시즌 채용은 감소할 것이다. 이런 것으로 해서 고용시장에 문제가 조금씩 발생하는 안 좋은 소식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석유시설 보복 가능성 국제유가가 5.3% 상승했다. 오픈AI가 66억 달러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기업 가치가 3년 만에 11배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냈죠.
테슬라가 3큐 인도량 시장이 기대를 하회하고 사이버트럭이 27,000대 니콜까지 겹치면서 오늘도 3% 넘게 하락한 모습. 이미 이 3분기 인도량이 예상을 하회했다는 것은 나왔죠. 살짝 하회했는데 두들겨 맞았는데 여기에 사이버트럭 27,000대 니콜까지 겹치면서 테슬라의 모습이 안 좋았습니다. 오늘은 그나마 오아시스 역할은 젠슨하게 발언이죠. 블랙엘 수요 엄청나다. 엔비디아가 주가가 3.3% 상승하는 그러한 모습을,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그나마 숨구멍을 트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한국 주식시장에는 중국 열풍이 불고 있는데 오늘 좀 하락을 했죠. 올라가다가 좀 오늘은 홍콩이 어제 두들겨 맞죠. 마이너스 1.47. 따라서 중국 본토는 열리지 않지만 항생 지수를 보면은 오늘 정도면은 가격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한 30% 정도는 이익 실현을 해라, 이렇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금일 미국 시장의 주요 경제 지표와 주가들 움직임을 한번 봅시다. 달러 플러스 0.29% 상승. 네, 이건 지난번 거는 미국 JPY, JYP란다. 일본 엔화는 146.93엔, 146.93엔. WTI는 5.38, 73.87달러가 맞죠? 73.87달러, 5%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네, 금리 한번 봅시다.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면은 안전자산인 금리가 하락을 해야 되는데 금리가 상승을 했어요. 3.707, 7bp 상승을 했고 10년짜리는 3.851, 6.3bp. 월요일 날도 상승했는데 금리가 이렇게 상승한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능성이 시장에서 자극을 하고 있는 거다. 안전자산 플라이트 퀄리티보다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가능성, 여기에 이제 금리가 반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금리를 내리기 어려운 상황,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금리가 반등해서 튕겨져 올라오는 거로 보는데, 안전자산 선호 현상보다는 인플레이션, 금리를 내릴 수 없는 미국이 추가로 50bp를 내릴 수 없는 그 상황에 금리가 반응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기대감으로 금리가 쭉 내려왔다가 이 기대감이 이제 어느 정도 희석이 되어서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주가 한번 봅시다. 엔비디아 3.32% 상승 122.80. 네, 그나마 질식사할 것 같은 글로벌 주식시장의 숨구멍을 트여줬습니다. 테슬라는 마이너스 3.37, 온갖 악재가 다 나오네요. 네. 애플은 0.49% 하락. 울타비티도 371달러 0.52. 네, 견디셔야죠. 네, 450달러까지 견디자. AMD 162달러 플러스 1.92. ARM은 플러스 0.88, 138달러. 캐터필러 마이너스 1.05% 하락. 일라인일이 마이너스 0.62% 하락. 마이크론은 1.97. 네, 마이크론은 다 연결돼서 가는 거죠. 엔비디아와 연결돼서 플러스. TSMC도 2.09% 상승.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0.29% 하락하면 6만 달러가 무너질 것 같은 모습으로 내려오고 있는데요. 네, 얘는 정말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비트코인인 것 같아요. 뭔가 대안도 안 되고, 뭔가 뭐라 그럴까, 서로 이제 금리가 안 좋으면 바닥을 깔아준다든지, 주식보다는 많이 올라가고 내릴 때 많이 내리고, 전혀 글로벌 주식시장에 도움이 안 되는 게 비트코인인 것 같아요. 오늘 결론 한번 봅시다. 확실히 미국 시장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속적 침략이 지속되고 이로 인한 글로벌 자산 시장 가격 하락이 진행 중이나 차츰 전쟁에 대한 공포감이 희석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이제 전쟁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씩 적응해가는 과정이죠. 문제는 확전만 안 되면 되는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런 핵시설이나 정유시설 파괴, 이 공격이 된다면 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죠. 유가 상승은 결국 다시 인플레이션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글로벌 유동성 위축을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시장이 부정적일 것이다. 그나마 오늘 엔비디아가 질식할 것 같은 주식시장에 오아시스 역할을 했다. 하지만 지구력이나 D심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금일 중국 시장은 시험대에 올 것이다. 그러나 항생이 하락했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것 같고 일부 이익을 실현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신규 진입보다는 일부 차익 실현을 해라. 그리고 좀 느긋하게 급하게 또 쫓아가지 말고 관망을 해라. 매수는 2차 전지를 봤는데 이것도 또 보니까
테슬라가 저렇게 안 좋으니까 굳이 2차 전지를 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따라서 오늘 아무것도 사지 말자. 그냥 아무것도 사지 말고 현금을 좀 지키고 있자. 네, 또 금요일이라는 특수상황 시간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없는 그러한 시기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관망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이 꼴이 조심하자. 지금 아무것도 결정하고 움직일 시기가 절대 아니다. 네. 관망하고 기다리고 보수적 스탠스를 좀 취하자. 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봤는데 하나만 하는 소리였죠. 네, 오늘은 그렇게 재미가 있을 것 같진 않다. 다만 IT 쪽은 좀 좋을 수 있지만 DCM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서 IT도 사지 말고 다 사지 마라. 오늘은 중국도 사지 마라. 중국도 오히려 살짝 빠지면 이익을 실현시켜라. 30% 이상은 이렇게 결론을 내볼 수 있습니다. 재미없는 시장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즐거운 금요일을 응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뭐 장중에 저희 카페를 통해서 또 많은 생각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고민하신 분들 저희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십시오. 네, 매일매일 종목 상담을 해드리니까 들어오십시오. 또 여러 가지 좋은 종목들, 관심 종목들을 분석해서 올려놓으니까 추천 종목도 많이 있으니까 저희 카페에 좀 많이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료니까 충분히 생각하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장은 재미없을 것 같은데 무조건 오늘은 정중동이다. 사지도 말고 파는 것은 중국 종목들을 좀 팔아줘라. 이 정도로 결론을 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말에 좀 오늘 저는 미국이 좀 강하게 돌아서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좀 정신 차리고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전주말에도 분위기 좋았는데 이 전쟁이 일어나면서 모든 것을 다 격화가 되면서 뒤집어 엎어놨는데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글로벌 유동성이 많이 풀려있기 때문에 바닥은 그렇게 약할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을 믿으시고 좀 견디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이 주말에 또 다음 주 투자 전략을 가지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